자, 안녕하세요 우리 6학년 친구들. 오늘도 한번 1학기 복습을 선생님과 함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기준으로 여러가지 기체 3단원이고 교과서 46에서 69페이지에 해당합니다. 오늘 선생님과 배울 내용은 첫째, 산소의 성질, 둘째, 이산화탄소의 성질, 셋째, 압력과 온도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 넷째, 공기를 이루는 기체의 종류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선생님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탐구한 3단원에서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익히고 갔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여러 가지 기체에 대해서 다루면서 첫 번째, 산소와 이산화탄소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 알아봤었죠. 그 다음 두 번째, 압력과 온도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봤었고요. 세 번째, 공기를 이루고 있는 기체에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제일 먼저 산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삼각 플라스크와 유리관, 집기병, 깔때기 등을 이용한 기체 발생 장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기체 발생 장치를 이용하여서 우리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산소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바로 높은 온도에 불을 만드는데 사용이 됩니다. 흔히 우리가 2학기 때 배우겠지만 안전교육 시간에 배웠던 게 있죠. 연소의 3요소 혹은 불을 만드는 3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산소입니다. 그래서 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탈 물질이 있어야 되고 연료죠. 그 다음에 산소, 이렇게 3가지가 있어야지 불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이 산소를 이용해서 우리는 높은 온도의 불을 만드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산소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 선생님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산소를 만들어서 발생을 시켜보았고 그 성질에 대해서 집기병에 있는 산소를 가지고 살펴봤었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가루가 이산화 망가니즈 혹은 이산화 망간이라 하죠. 요 까만색 가루에 묽은 과산화수소수를 위에서부터 쫄쫄쫄쫄 흘러 내보냈을 때 이 직기병 안에 기체 방울이 모였었죠. 여기에서 모인 게 뭐다? 산소라는 기체였죠. 이 산소라는 기체를 우리가 눈으로 보았을 때 첫 번째, 산소에는 색깔과 냄새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투명하죠. 그리고 냄새를 맡았을 때도 별다른 느낌이 없죠. 그리고 산소는 그 자체로는 스스로는 타지 않아요. 근데 다른 물질이 타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있을 때는 타지 않지만 다른 물질이 타려고 할 때 엄청나게 도와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철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이러한 금속의 종류를 녹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면 청동검은 녹슬지 않는데 철검은 붉게 녹슨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역사책을 보면. 우리 몸 역시도 숨을 쉴 때마다 녹슬고 있어요. 그래서 늙는다는 것은 사실 몸이 산소를 만나서 녹스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산소는 우리가 숨을 쉴 때, 호흡을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공기통이라든지 호흡 장치라든지 산소캔 아니면 일상생활에 우리가 숨을 쉬는데 사용이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웠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산화탄소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봤었는데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콜라나 사이다 같은 걸 우리는 탄산음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들어있겠죠. 이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에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똑같이 기체 발생 장치에다가 요번에는 탄산수소 나트륨과 식초를 넣었습니다. 아까 산소 발생 실험을 할 때는 이산화 망가니즈와 그 다음에 묽은 과산화 수소수를 넣었죠. 근데 이번에는 탄산수소 나트륨과 진한 식초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집기병에 이산화탄소를 모아 보았었는데요. 그러면 과연 이산화탄소에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산소와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에는 색깔과 냄새가 없습니다. 자, 아까 산소는 물질이 타는 것을 도와주었는데 반해서 이산화탄소는 물질이 타는 것을 막아주고요. 또한 석회수라는 물을 뿌옇게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명확하게 구별이 되죠. 뿌옇게 흐려진 게 명확하게 여러분들 눈에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산화탄소는 소화기나 물질이 타는 성질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고체로 만들면 드라이 아이스가 되죠. 그 다음에 탄산음료의 재료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급할 때 순식간에 부풀어 오르는 구명조끼에도 이산화탄소가 이용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산소와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기체의 부피 변화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압력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막 손으로 밀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홀쭉해지죠. 그 다음에 가했던 압력을 풀면 당연히 넓어지죠. 기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특정한 공간 안에서 힘을 막 줘서 밀어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압력을 가하면 기체 부피는 최대한 쪼그라들겠죠. 물론 최소한의 부피는 유지할 겁니다. 근데
쪼그라드는 거죠. 근데 이걸 또 풀어주면 압력이 적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체의 부피가 커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액체는 여러분 뭐 물에다가 힘 준다고 해서 물이 줄어들진 않잖아요. 근데 기체는 어떻다는 거예요?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달라지더라. 비행기 안에 과자 봉지는 땅에서보다 훨씬 더 많이 부풀어 오르죠. 비행기 안의 압력은 땅보다 더 낮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땅에 있는 걸 뭐 일기압이라 봤을 때 하늘로 올라갈수록 기압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 갈수록 기압이 적을수록 더 부풀어 오른다. 그럼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물 속에는 기압이 어떻게 되겠어요? 높죠. 들어갈수록 높아집니다. 그래서 깊은 바닷속에 여러분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깊은 바닷속에 여러분이 있을 때 물방울이 작았을 거예요. 깊은 바닷속은 압력이 높으니까. 근데 우리 지표면에 있는 그 물의 표면으로 올수록 물방울이 커지죠. 왜? 밑에 비해서 압력이 작아지니까, 누르는 힘이 작아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압력 변화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가 달라지더라. 압력이 높으면 부피가 작아지고 압력이 낮으면 부피가 커진다 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다음으로 압력 변화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는 알았는데, 그러면 온도 변화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는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기체는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달라지는데요. 자, 요 그림을 보면 알겠죠? 뜨거울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피가 팽창하더라, 커지더라. 그 다음에 냉장고 속에 차가울 때 어떻게 된다? 기체의 부피가 쪼그라들더라, 수축하더라 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지금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끝으로 우리가 공기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기체들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았었는데요. 공기는 단순하게 뭐 산소,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78%가 여러분 과자에 포장할 때 그 부서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충되어 있는 질소가 78%, 그 다음에 산소가 약 21%. 그 외에 여러분 광고에서 볼 수 있는 네온 사인의 네온이나 마시면 목소리가 이상해지고 하늘 높이 날아가 버리는 헬륨 풍선까지, 이런 것들이 나머지가 1% 미만이겠죠. 실제로는 아르고닌이라는 물질이 나머지 중에 제일 많은데, 어쨌든 다양한 기체들이 이루어져 있다.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네온, 헬륨 등의 순서로 여러 가지 기체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은 뭐냐? 공기는 5학년 때 배웠죠. 2가지 이상의 물질이 균일하게 섞여 있는 혼합물이다 라는 거죠. 이 개념을 알면 여러분이 이번 단원에서 배운 건 완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단원 여러 가지 기체에 대해서 교과서 기준 46에서
69쪽에 해당하는 내용을 탐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산소의 성질, 이산화탄소의 성질, 압력과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 공기를 이루는 기체의 종류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10초 동안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자, 다 떠올렸으면 퀴즈를 제출하고 가도록 합시다. 자, 3단원 수업 듣느라 고생을 했고요. 곧 4단원 수업을 여러분에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